된다라면 이제 우선시 되는 이제 첫 번째 과업이 소식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거의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기관에 2004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8년차 홍보 담당자로 있고요. 그래서 저의 고민은 사실은 이게 뭐 1, 2년 하고 담당자가 변경됐다라면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너는 그 팀에서 입사해서 그 팀에서 퇴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사님이 이제 소식지에 관련된 강의를 하셨을 때 빠졌었어요. 기관 행사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요거 자료 준비하기 전에 읽었는데 강사님이 말씀은 굉장히 정도를 말씀하시 저는 약간의 왜곡된 길을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포커스를 같이 맞출까 하다가 저는 그냥 실무자로서 그냥 저 나름대로 아무런 답도 없고 뭐 교과서도 없던 것들을 그냥 저 혼자의 고민으로 이렇게 풀어갔던 것들을 그냥 하면 되겠다.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례 발표니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30분 주셨는데 PPT 자료는 거의 70장이 넘어가요. 이유는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다 드리면 좋은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들 다 써가지고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션이 한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문제 발견이라는 세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냐면 제가 소식지를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사하고 1년을 쭉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대로 그동안 했던 스타일대로 쭉 했는데 2년 차가 딱 돼서 봄 소식지를 딱 내려니까 문제를 만나게 된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처음에 입사해서 만들었던 그 순서 그리고 그 주제 똑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왔던 그동안에 모니터했던 그 소식지들도 거의 비슷한 주제, 거의 비슷한 표지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데 저의 당면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만드는 나도 재미없어서 못 읽겠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읽지도 않고 버리고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더라. 그 세 번째는 시즌마다 기간마다 모든 기관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하더라. 봄에는 나들이, 여름에는 캠프, 가을에는 김장, 겨울에는 연말결산이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봄 소식지를 만들려니까 나들이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성되는 내용은 관장님 인사말 해야 되고 운영위원장님 인사말 해야 되고 지역주민 하나 들어와야 되고 자원봉사 실습생 뭐 그러면은 페이지 다 차요. 그리고 그 뒤에 자원봉사, 후원, 뭐 사업 안내, 뭐 사업 보고 이러면 페이지가 꽉 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이렇게 1년도 한 바퀴 더 돌고 제가 이 업무를 논다면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구장창 사고치지 않고 이 기관에 계속 다닌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물론 돈도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한 번 시즌에 소식지 지금 154만 원 플러스 발송하는데 한 80만 원 그거를 1년 비용을 산출해보면 거의 엄청난 비용이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데 쓰여지고 나는 홍보 담당자로서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지도 않는다. 재미가 없어. 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거였어요. 읽고 버리는 소식지를 만들자. 버리는 거는 맞더라고요. 저도 저희 기관에 소식지가 많이 오지만 저는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디자인을 직접 하는 담당자입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인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참 안타깝죠. 근데 저희 기관에 소식지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또 모니터를 많이 하려고 일부러 봐요. 많이 보는데 일단 글씨가 깨알 같으면 추르륵 펼쳐보고 버려요.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사업 보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거기 괜찮은 사업들이 있다. 뭐 무슨 마을잔치를 했는데 특별한 행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 담당자한테 주고 한번 봐봐 이렇게 주는 역할들 정도 하고 제가 디자인적으로 구성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는 외부의 기업의 사보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규모가 큰 월드비전
아니면 한국 이웃사랑의 아니면 굿네이버스 뭐 이런 데 아주 좀 규모 있게 돈을 들여서 만드는 소식지 그런 거에 좀 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목표는 2년차 됐을 때 첫 번째 목표는 읽고 버리는 소식지를 만들자. 첫 번째, 저희 당면 문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나도 만드는 나도 재미없어 못 읽겠다. 그러면은 누굴 먼저 읽게 할 것인가. 그래서 대상자를 먼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기 앞에 불 하나만 꺼주세요. 제가 지금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 지역 주민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저의 첫 번째 목표는요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도 읽지 않고 직원도 재미없는 소식지는 누구한테 보여주지도 않는 거죠. 직원들이 저희 소식지에 그냥 딱 나왔을 때 한번 보고 다시 들춰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누굴 먼저 읽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을 먼저 읽게 하자.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시도했던 방법은 직원을 중심으로 이 첫 번째 소식지, 바뀐 첫 번째 소식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나온 이 소식지는요. 전 페이지가 다 직원들에 대한 거예요. 팀별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 페이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인쇄에서 이제 하리콤이라고 그래서 이제 잘려 나가는 부분을 제가 인쇄판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쭉 보시면 이렇게 팀별로 사진을 찍었어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거에 대한 저의 소득은 접니다. 여기 밑에 저의 2005년도에 푸릇푸릇한 아기 방금 낳고 출근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팀별로 저희 팀은 저희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치료사들 이런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도 써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써줬죠. 그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나는 그 말보다는 모은 말로 받아라. 특히 이 한혜진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 제가 백설공주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 박은혜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 백설공주 썼더니 자기도 공주를 표현을 해달라고 예, 막 그런 얘기들도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뤄드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익이에요. 공익. 이 친구는 저희 기관에 지역안전센터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공익 근무가 끝난 다음에 전과를 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 공부를 한다고 이제 대학원 지금 진학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병원도 있어서 의원도 이렇게 다뤘죠. 어린이집이 있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뤘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빠는 거, 우리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준비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소식지에 대한 관심을 직원들로 인해서 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소득이었고요. 이거를 해놓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사진 찍는 시간은 거의 한 일주일도 안 됐죠. 사진 똑딱이 사진을 그냥 찍은 거예요. 가서 사진을 찍을 거니까 오늘은 이 팀의 몇 시 타임에 찍을 거고 하고 이런 내용들은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써줄까요? 그러면 막 자기네들 막 재밌어서 막 써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저는 직원들의 관심, 이 소식지에 대한 관심을 직원들부터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했는데요. 직원들이 소식지를 기다리더라고요. 인쇄 언제 되냐, 언제 나오냐.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즐거웠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저에게 되게 격려가 됐어요. 버려지는 소식지에서 이제 내가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반응해 주는 거, 소식지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전에는요, 소식지 펼쳐보고 첫 마디가 어디 오타 났네요, 어디 뭐 했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소식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제가 또 소득이 있었어요. 저희 복지관은 대부분 후원자분들이 직원의 가족과 직원을 아름아름해서 이제 개발되신 분들인데요. 소식지를 쭉 발송을 하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받아봤는데 내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하더라.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이 결국엔 저희 후원자분들이시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처음 받아봤어요. 1년 거의 2년 만에 처음 받아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직원들이 저의 소식지를 보는 최우선 독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루지 않고 딱 한 가지 사업만 다뤘어요. 그래서 담당자가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담당자를 사진을 한 장을 찍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뭘 전공했고, 뭘 잘하고, 자랑질만 됐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쓰지만 이 사람이 이력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무슨 학교를 나왔고, 뭘 전공했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주고, 팀원들한테 좀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주면, 막 이거 거의 뭐 몇 줄 안 되는데, A4 반장 정도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다루는데 그 다음 회기, 그 다음 여기 직원분 같은 경우는요, 골드미스예요. 지금도 결혼 안 하셨는데 가로치고 멋진 우리 보아 선생님 시집 보내주세요. 이거를 제가 썼어요, 일부러.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싫어하시면 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 담당자가 첫 페이지를 장식을 해요. 담당자가 이 사업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주죠. 근데요, 제가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이것도 그냥 똑딱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흑백이에요. 흑백판이에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걱정을 해요. 왜냐면 저도 사진을 이렇게 찍었지 주로 찍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해하겠다, 불편해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준비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화장도 잘하고 오시고 표정 연습도 하시고 막 잘 안 웃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눈가에 주름 생긴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없애준다고. 우리나라 포토샵은 끝내준다고 막 이러면서 턱도 좀 뭐 작게 해주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안이세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데 나는 너가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전문적인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 어린 모습 말고. 그래서 되게 얌전하게 찍은 겁니다. 좀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작업치료사예요. 이 사람은 입사한 지 1년인가 2년 차 됐을 때 사업을 다루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매 회기마다 사업이 달라지고, 이건 주말농장 담당하는 간사, 어린이집 원장님, 아이돌 보니 사회복지사, 이제 다문화 사회복지사, 제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담당자. 뭐 이렇게 해서 막 다뤘는데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소식지가 풀리니까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저도 여기 이 기관에 8년 동안 다녔지만 저의 얼굴이 저렇게 정면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쪽팔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기관에서 공헌한 만큼 이 기관에서 나의 공로를 인정해준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읽지 않고 버리고 열지 않고 버린다라는 것이 되게 마음 아팠어요. 돈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지를 어떻게 열게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인가, 제가 소식지를 만드는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2006년도 여름호 왜 써있죠? 여름호 소식지 표지예요. 보통 여름호 하면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는 거 뭔지 아세요? 네, 파란색 하늘에요. 해바라기 있는 게 제일 많아요. 역대적으로. 푸른 초장에 파란색 하늘은 봄이고요. 푸른 초장에 해바라기 있는 건 여름. 그리고 바닷가, 조개 껍데기, 이게 여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소식지 그때 시즌을 모아보면요, 강원도 아니에요. 다른 기관들 소식지 표지 보면 표지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요. 이건 빠나겠구나, 이건 빠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표지와 그 안에 첫 번째 페이지 인트로를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카라예요. 얘는 향기도 없고요, 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얘는 꽃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거의 주제는 뭐였냐면, 이 시즌의 주제는 뭐였냐면요, 다문화 여성, 다문화 아줌마에 대한 주제였어요. 읽어드리면, 꽃이지만 꽃 같지 않은 꽃 카라.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카라는 풀이 아닌 꽃인 것처럼 누가 뭐라 해도 이젠 한국 아줌마인 그녀들이 있습니다. 카라를 닮은 그녀들 함께 만나보세요. 그래서 저 밑에는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뤄줘요. 전체 통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뤄줘요. 그렇게 해서 그 소식지의 주제에 맞는 사진들을 고르고 그거에 대한 글을 쓰는데요. 이거에 제가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기도도, 전 크리스찬이라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좋은 그림이 걸리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다른 소식지들과 다른 표지들만 조금 몇 가지 골랐는데요. 요거는 벼룩시장에 대한 소식지 내용이에요. 근데 아래를 보시면 이거 무슨 가구집 그런 브로셔 같죠? 근데 안에를 보면은 뭐냐면 같은 이웃에 살고 있지만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아이들 다 출근하고 남편도 다 아이들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남편도 출근한 그 빈집에 너는 이웃이 오지 않는다. 이웃을 만나는 장이 벼룩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십시오. 네, 하늘을 날고 싶니? 내게 숨겨진 날개를 찾아보자꾸나. 요건 아까 그 어리게 보이는 작업치료사 선생님의 내용을 다룬 작업치료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룬 건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다고 말했지만 너는 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숨겨진 날개를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작업치료라는 이름으로 장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이제 비행기, 블루스카이에 대한 비행기들을 많이 구성을 했죠. 요거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표지를 고른 중에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가장 기뻐하는 표지입니다. 저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주제를 다룬 표지예요. 제가 이 그림을 찾고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렸나 몰라요. 야, 이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내가 발견하다니, 내가 저거 어떻게 봤지?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쓰는데요. 제가 좀 건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어서요. 이런 거 쓰려면 굉장히 고심 많이 해서 막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음악도 잘 모르면서.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쓰면 안에 거는 좀 이런 메시지를 맥락으로 좀 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이신데요. 안에 메시지는 그래요. 맛있는 요리를 하듯이 너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여서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저희 복지관을 그냥 똑딱이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저렇게 저희 대상자 아이, 제가 정말 소식지 편집하면서 얘기하려면 지금 30분 주셨는데요. 저는 일주일도 할 수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도 많고요. 특히 이 어린이집 소식지 만들 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편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진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주제가 하나 정해지면 거의 한 2, 3일 정도? 이틀 정도? 3일까지는 아니고요. 막 하루나 이틀 정도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진을 쭉 찍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얘네들을 보면서. 그리고 엄마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여기에 얽힌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렇게 예쁜 그림을 잡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장애 아동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엄마는 싫대요. 아이가 나가는 게 싫대요. 뒤통수도 나오면 안 된대요. 근데 온전히 앉아있지 못하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뒤틀리는 엄마들은요. 꼭 내달래요. 근데 사람이 혐오스러우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가능하면 혐오스럽지 않게 담으려고 얼마나 많은 셔터를 눌렀겠어요. 그 똑딱이를 들이대면서. 근데 그거를 담으면서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많은 사진을 찍고 선생님들이 기존에 찍어왔던 사진들을 셀렉트를 할 때, 그러니까 고를 때 어떤 사진은 버려야 되죠. 어떤 사진은 써야 되고 골라진 사진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정말 수천 장을 봤나 봐요. 그 장애 아동에 대한 사진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식지를 만들 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홍보교육을 하면은 무기를 먼저 주고 가치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야, 너는 좋겠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진을 고르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사이트가 있어요. 이미지 투데이라는 사이트가 가장 제가 많이 쓰는 사이트인데요. 이미지 투데이는요, 1년 회원 가입을 하는데 110만 원이에요. 그거를 저희는 이제 디자인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쇄비가 그러니까 최소화되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을 하니까 그걸 이제
인쇄소랑 함께 가입을 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반반씩 부담을 해서. 근데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보는 눈은 좀 기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쇄소에서는요, 되게 정형화된 틀 안에서 계속 소식지들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빤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담당 사회복지사가 말을 할 때 마음에 안 드는데 뭘 마음에 안 든지를 정확히 말해주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교육하는 친구들한테는 보는 눈을 길러라. 못 만져도 된다. 대신에 뭘 어떻게 바꿔달라는 얘기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잡히면 그거에 관련된 많은 그 키워드를 쳐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들이다. 그러면 봄, 소풍, 소풍하면 떠오르는 거 바구니, 간식, 들, 버스 타고 가니까 버스, 이런 걸 그 키워드에 계속 쳐보면요. 많은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사서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들을 좀 몇 개를 골라보시고 그거를 인쇄소에 주는 거야. 나는 이런 이미지를 원한다. 그러면요. 걔네들이 또 사고해서 다른 사진들을 좀 갖고 와요. 그러면 표지에서부터 좀 다른 것들을 좀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조금 검색해서 내가 그냥 인쇄소에서 주는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예전에 봤던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요. 예전에 어떤 기관이 썼던 그런 비슷한 이미지는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옮겨갈 수 있어요. 우리 기관으로 옮겨올 수 있거든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걔네들은 잘 몰라요. 인쇄소는. 그런 것들 그냥 해야되는 대로 하니까 그거를 좀 더 고민해서 찾아보고 그런 노력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요. 시즌마다 기간마다 비슷한 주제. 무엇을 다룰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 후원자분 아기예요. 요거는 저희가 굉장히 굿 케이스였는데요. 후원자분 2,000원짜리 후원하시던 2,000원인가 5,000원짜리 후원하시던 후원자분이세요. 이 남자분이 안에 보시면 그 남자분이 자기 아기의 돌을 맞아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루에 1,000원씩 해가지고 36만 5천원을 자기 아기 돌 때 저희 기관에 기증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냐 하고서 이제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그때 아기가 이제 돌 때 기념으로 사진도 찍잖아요. 그거 이제 표지를 한 거고요. 되게 없어 보이죠? 잘난 척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 소식들은 이랬어요. 그럼 안에는 저희가 인터뷰를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쭉 따고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냈는지 어떻게 기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뤄주고 그 다음 페이지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다뤄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유나는 기금 전달식 스케치예요. 그리고 저희가 분유나는 기금을 전달을 하면서 그때 캠페인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분유나눔 이 36만 5천원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분이 제안하셨던 거는 다문화 가정에 분유도 못 먹이는 그런 가정에 많아요. 주변에. 분유나 젖이 나오지 않아서 한 3개월, 5개월 때부터 3개월 때부터 이유식이 시작하는 집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좀 줬으면 좋겠다, 분유를. 그래서 저희 기관에 지금 3년째 분유나는 기금이라는 기금을 통해서 매달 한 13만원씩 한 40명의 후원자분들이 2,000원, 3,000원 후원금을 보내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한 내용은 사진으로 그냥 다루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선정된 아기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고마워하는 그런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편지 쓴 거. 그리고 그 사업을 지지하는 모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뻔한 얘기죠.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시즌이 끝나면 이거는 사업 안내지 아니면 그런 걸로 사용하도록 해서 제가 돌려주십사 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분유나는 기금은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드려야 돼요. 그분들한테. 거의 남지 않았어요. 다시 찍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십사 부탁드리고 요거는 저희가 여성부나 이런 걸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좀 꽤 큰 비용 지원받아서 다문화 가정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한 내용인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거 하여튼 요거 안에 구성은요 오로지 그 한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다뤘어요. 그리고 뒷면은 가능하면
저희 복지관 어르신이거든요. 이용하시는 어르신. 여기 뒷면에 이제 광고판을 주로 쓰는데요. 저희 직원이나 저희 후원자분이나 저희 뭐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모델로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드리는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샘플을 가져왔어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몇 년간을 쭉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이렇게 돌아도요. 소재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맨날 나들이 캠프, 김장, 그리고 연말 결산이 아니라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복지관이 1년에 돌아가는 사람이 204개예요. 204개를 하나씩 매년 1년에 4개씩 하면 얼마나 아직도 많아요. 다룰 것들이. 아직도 담당자들이 많고. 근데 열받음의 미학 두 번째 세션입니다. 저의 소식지를 또 한번 변화시킨 벤치마킹을 넘어서는 카피를 대변하다. 이건 뭐냐면요. 저희 소식지가 사실은 보통 소식지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바꿔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었어요. 이렇게 누였어요. 돈 똑같거든요.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누여서 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누이니까요. 이거를 저희는 대전에 있는 복지관에는 다 보내요. 일단. 근데 하나둘씩 애들이 눕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들이 조금씩 카피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죠. 하는데 어느 날 지난번에 여기 기관이 그 기관이 있던데 오늘 감사하게도 안 오셨네요. 그 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저희 후배가 있는 학교 후배가 있는 기관인데요. 그 기관에서 정말 그대로 복사를 하신 거예요. 싹 다 복사를 하셨어요. 안에 구성을 다, 디자인을 다 복사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언제 받아봤냐면 소식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딱 그 소식지를 받았는데 저도 보고요. 저희 팀원도 보고요. 저희 관장님 못 보셨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본 거예요. 저한테 갖고 와요. 근데 제가 미리 봤죠. 근데 열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없을 때 저희 부장님의 말씀에 그 친구가 음료수를 사들고 왔대요. 죄송하다고. 근데 네이트온에 싹 들어왔더라고요. 그 친구가 소식지 잘 봤어. 수고했던데? 제가 이랬어요. 얄미워서. 그랬더니 쑥 나가더라고요. 아, 미안하구나. 그래서 제가 기분은 나쁘지만 어쨌든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벤치마킹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배울 게 있으니까 베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싹 다 베끼니까 제가 이 디자인으로 소식지를 만들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먼저냐에 대한 거죠. 누가 먼저인가? 네가 먼저 베꼈냐? 이제 내가 네 걸 베끼는 거냐? 막 이런 갈등이 생기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소식지를 바꾸고 싶어. 돈도 근데 똑같아. 근데 변화를 위해서 관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 내용을 뭘 바꾸지만 그럼 과연 그 외관만 바꿀 것인가,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세를 뒤엎자. 그 첫 번째 목표가 이거였어요. 소식지를 이렇게 쭉 이런 스타일로 소식지가 쭉 굉장히 여러 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한 3, 4년 정도 지난 일이니까 지금 제가 열받음의 미학을 말하는 그 시점이요. 3년 전이에요. 올해, 작년, 그 전해. 그러니까 몇 년도죠? 9년도죠? 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세를 뒤엎자를 목표를 잡고 첫 번째, 누가 먼저인가? 걔네는 개편돼서 나온 거예요. 개편돼서 나온 거 딱 보니까 왜냐면 걔가 그 후배가 걔라고 그러네요. 마음이에요. 네. 그 후배가 자기네 소식지를 개편할 당시에 저한테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조언을 해줬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조언을 하니까 제가 걔네 소식지를 또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건 좀 가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글자나 이게 뭐 줄간격이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글자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내 걸 따라했는데 제가 소식지를 만들기 일주일 전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받고 제가 이 소식지를 디자인하려니까 제가 따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러니까 그때 저의 오기였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래 네가 내 거 따라했어? 난 더 엎어. 나는 너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엎을 거야. 그래서 엎었어요. 엎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정리했죠. 카피가 시스템은 무조건 기존에 있던 건 과감히 버려야겠다. 그리고 외형적인 모든 건 다 바꿔야겠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조금 바꾸면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지관 구조상 확 바꾸면 달라졌네? 확 바뀌었네?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설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확 바꿨어요. 바꿀 때 제가 그거를 받고 열받아가지고요. 그동안 제가 괜찮게 생각했던 그런 홍보물들 있잖아요. 그걸 다 꺼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한 박스 정도 돼요. 그거를 하루 종일 봤어요. 판형을 바꾸려고. 이 사이즈를 바꾸려고. 그래서 가장 좋은 사이즈를 한 2-3개 찾아서 관장님께 들고 왔어요. 바꾸고 싶다. 봐라. 이거 이렇게 왔더라. 봤냐? 관장님 웃으시죠? 야, 좋은 거 아니야. 관장님 제 자존심으로 더 이상 이거대로 할 수 없어요. 바꾸고 싶어요. 관장님도 이제 오랫동안 일한 저를 아니까, 성격을 아니까 좀 지랄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꿔라. 관장님 셋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럼 관장님께 선택의 기회를 드리는 거죠. 네가 옹려니까 내가 결정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관장님이 판형을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거를 판형을 바꾸면요. 돈이 들어요. 이게 딱 아시지만 이게 A4 딱 반 접은 사이즈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키워주면요. 돈이요. 점핑하는 게 엄청나게 점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변화를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소식지 하면서 설득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칼라판으로 바꾼 거 설득을 못했어요. 저희 관장님은요. 요거 칼라판으로 바꾸면 저희 복지관 외관이 좀 좋거든요. 돈이 좀 있어 보여요. 돈 많아요. 근데 쓸 돈이 없어요. 다 구석구석에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소식지가 칼라판이면 후원이 안 들어온다? 돈이 많아 보이니까?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홍보 담당자 입장으로서 더 예쁘고 좋고 보기 좋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걸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저는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칼라판으로 가야겠다.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판도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고급 화장품의 논리. 이건 뭐냐면요. 어쨌든 관장님은 저의 생각을 아시잖아요. 바꾸고 싶겠다는 의지가 담당자에게 굉장히 충만하다는 걸 아신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 논리는 뭐냐면요. 제가 화장품을 10,000원짜리를 써요. 근데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15,000원, 20,000원까지 선으로 기초 화장품 바꿔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화장품을 알아보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비싸다는 화장품은 뭐 설화수라고 해볼게요. 설화수의 샘플을 한 2주치 쓸 거를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누군가 해요. 그러면 화장품 바꾸는 단계에 있으니까 샘플을 뭐 좀 많이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걸 쓸 거잖아요. 이 설화수나 걔네들의 전략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걔네들의 전략은 이거예요. 한번 맛들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설화수를 쓰시는데요. 살림이 그렇게 어려워도요. 10몇만 원짜리 스킨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고급 화장품을 쓰면요. 그 밑에 걸 못 써요. 못 쓰시더라고요. 피부가 안 먹어요. 예, 맛을 안 거죠. 제가 고급 화장품의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맛을 보여줘야겠구나. 그래서 설득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판형을 딱 결정하신과 동시에 제가 디자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디자인을 시작했는데 제가 얻고 싶은 거는 총천연 칼라판인 거예요. 근데 2가지를 디자인을 했어요. 하나는 내용 똑같고 구성 다 똑같은데 하나는 지금과 같이 표지만 칼라 안에는 이도 흑백의 색깔 하나는 풀 칼라 쫙 하고서 딱 샘플을 쫙 뽑아가지고 보여드렸어요. 확실하게 비교되게. 그랬더니 관장님 이거와 이거는 비용이 50만 원 차이입니다. 관장님이 선택하시면 글로 가겠습니다. 맛을 보신 거죠. 칼라판의 맛을. 그래서 바꿔주셨어요. 50만 원을 들여서. 네. 세 번째,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그동안은 제가 이거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랑을 좀 해야겠다. 우리 기관에 대해서. 우리 기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줘야겠다라는 심리를 갖고 했었어요. 근데 자랑을 버려야겠다. 왜냐면 자랑을 갖고 가니까요. 정말 자랑질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자랑질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같은 사회복지사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더 잘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제가 마음으로 좀 느껴지면서 가치를 좀 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의 이제 핵심 가치가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이 기적이란 단어 안에 저희가 대전 기독교 사회복지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베이스 자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전에 소식지 이름은 나눔지였어요. 나눔지. 소식지가 아니라 나눔지라는 이름을 했는데 나눔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게 되더라고요. 이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 한 가지 저희 마음의 부담감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잘해서 잘하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너무 종교적으로 가서 근데 이게 저희 가치관이고 저희 기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기관의 가치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지 못하는 거 우리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분명히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일한다는 것들에 대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식지 안에. 예,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핵심 가치가 저래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소식지 이름을 바꿨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관장님이 이 소식지의 이름은 50몇 년간 갖고 왔던 이름이었어요. 나눔지가. 근데 어떻게 일개사회복지관이 너의 한 가지의 생각으로 이걸 바꾸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막 설득을 했죠. 이제 열받음의 미학이 있었기 때문에 열받는 상황에서 이제 막 오기를 막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바꿔봐라. 그러나 관장님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대신에 여기 끝에 대전기독교 사회복지관 나눔지 저희는 소식지를 안 불러요. 나눔지를 불러요. 그 이름을 버리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지 이름은 이런 나눔이 아니라 미라클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식지를 잘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싹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게 이제 거의 없어요. 한 권딱 남았는데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그거 이제 제가 임시판으로 넘긴 거 그냥 떠왔습니다. 이거 딱 보고서 사람들이 막 뭐야 이거 뭐 주얼리 뭐 가게 그거 같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였던 거예요. 저기 보시면 위에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현장. 아까 저희 핵심 가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자랑질만 했지만 이제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 너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겠다. 그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줄게. 그리고 반지 뚜껑 딱 열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쭈루룩 반지들이 막 다 보여요. 이거 다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첫 장이고 이게 디자인 하다 보니까 이게 첫 장 이제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은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인트로라고 있잖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현장, 그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바뀌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가 딱 열렸어요. 다음번 2개, 다음번 3개, 4개, 5개 기대해도 좋다. 제가 이 소식지 발간하고요.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주인공은 직원. 그리고 그 안에 인트로. 이게 지금 김양환 목사님이라고 저희 나라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제 70세 넘으신데 그분의 사모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교육학 쪽의 가정에서 자란 분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시면서 이런 책을 읽으셨대요. 그거 이제 인용해서 이제 하담 지역아동센터 요거 하나만 다룬 거죠. 담당자 얘기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는 다니는 아이의 얘기예요. 이사 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복지관 근처로 왔어요. 왜냐하면 복지관 때문에 온 거예요. 이사를 다시. 그리고 요 집은 엄마가 혼자 키우는 아이인데 4명이에요. 아이들이. 근데 이 엄마가 너무 고마워해요.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줘서.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소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겠다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눠달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눠달라는 그림을 찾았죠. 저희가 이 그림 찾고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또 지역아동 센터에 어떤 집은요. 가스레인지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후원자를 연결해서 가스레인지 제일 좋은 거 사주라고 해서 동양매진 사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엄마가 고마워하는 글. 이 글은 다 지역아동 센터 다니는 아이들 엄마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이것도 이제 뻔한 얘기들이죠. 아까 제가 그 강사님 설명 들으면서 제가 이거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강사님 강의랑 포커스를 같이 맞출까라고 고민했는데 교육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발표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정말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제가 이거 인정할 때마다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우리 기관의 색깔과 우리 기관의 가치를 대놓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 기적이라는 미라클 스토리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그
그거 단어 자체가 너무 기독교적이어서요. 옛날에는 숨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약간 대놓고 많이 해요. 예, 성경 구절도 많이 묻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소식지가 말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국어를 거의 다 무슨 얘기냐. 과연 소식지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국어를 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되기 시작했고 내가 그럼 이 소식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기관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러면 그 말하는 도구는 사업이냐 사람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목표는 가치를 말하는 소식지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어요. 소식지는 국어의 도구인가? 그래서 후원금을 바라지 않겠다 결정해버렸어요. 지금도. 그때 이거를 첫 번째 걸 내고서 제가 그걸 붙여보면서 아 하나님 정말 이 일을 기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구나. 힘들 때마다 붙여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제가 기독교인이라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절대 소식지를 가지고 후원금을 바라지 않겠다. 단 세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법적인 책무를 준수한다. 저희가 법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 매태 후원자들에게 금액을 공지했는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명단이 공지가 됐는지 이런 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 뒤에 쓸데없는 것들 많이 넣잖아요. 법적인 책무를 준수한다. 두 번째, 동기부여된 자에게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을 읽고 이 작은 소책자를 읽고 나 여기 후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루트를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그냥 여기에 굳이 애써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화하지 않아도 그냥 이걸 통해서 후원의 루트를 알 수 있게 정보는 제공한다. 그러나 결코 이걸 후원금을 모금하는 도구로 쓰지는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귀중함을 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는 우리 사회복지사,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일을 함께하는 너가 얼마나 귀한지. 그 너는요 자원봉사자, 후원자, 저희를 도와주신 협력기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결정하니까요 굉장히 명료했어요. 이 소식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지고 자랑하지 않고 귀한지만 얘기해야 되겠다. 사업이 아닌 사람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사업을 주로 많이 다뤘어요. 얼마나 돈을 쓰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포커스가 오로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데요. 저희가 저의 사업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거에 대한 너를 통해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이 소식지에 대해서 어떤 때 어떤 소식지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물론 대상자들이 많지만 저의 이 소식지에 대한 영순위는 저희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힘들 때 이 소식지를 붙여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 일에 주역으로 있구나.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고 해서 그 소진의 사이클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소식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직원들의 부모님들이 이 소식지를 보시고 우리 딸이 돈도 안 되는 그 직업 선택했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드는 것이 저의 정말 최종적인 목표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해피패밀리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직원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지역사회도 행복할 수 있고 대상자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 담당자로서 기관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보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소속감과 자기 하는 일의 귀함과 이런 걸 알려주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실제로 더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주변에서 저는 이제 8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수를 지나가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되게 된 것 같지만 이렇게 오는데 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례 발표로 전해드리고 제가 드리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